위대한 건축가인 그 르꼬르부지에가 유니테 따비타시옹을 통해서 아파트의 기틀을 유럽에서 만들었습니다. 근데 정작 아파트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빈민주거 내지 또 저질주거로 이제 그 아파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오명을 벗지 못해서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유니테 따비타시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미친 건물이라고 철거해달라고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다고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서유럽에서 실패한 아파트 이상이 제대로 실현된 게 어디 같으세요?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. 우리나라는 한중일 삼국 중에서 아시아에 유일하게 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아파트가 가장 활발히 들어서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입니다. 서울교회 성암동에 현대식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. 이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편의하고 값싼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1958년에 세워졌습니다. 것입니다. 그 당시에 한 4층, 5층짜리의 아파트였습니다. 근데 획기적인 일은 저 아파트에 수세식 변소가 있었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지 들고 배 잡고 이제 공용 화장실 앞에서 재래식이죠. 앞에서 이제 내 차례 언제 오나 이러고 있어서 있다가 이제 사용했었을 즈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혁신적인 일이죠, 그죠? 그래서 당시 준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 종암 아파트에 있으니 참 현대식 아파트입니다라고 본보기로 삼자고 하면서 칭찬했다고 합니다. 종암 아파트는 이제 방 2칸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조그만 창고가 있었고 또 발코니까지 딸린 그 당시로서는 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. 그리고 베란다 한쪽 귀퉁이에는 조그맣게 간이식 장독대도 이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. 또 부엌에는 또 연탄 아궁이가 있었죠. 물론 연탄을 들고 거기까지 몇 층까지 올라갔었어야 됐었지만 아파트에 연탄 아궁이가 연탄 아파트였었습니다. 그런데 종암 아파트가 막상 이제 분양은 잘 안 됐습니다. 분양이 잘 안 됐어요. 4, 5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높은 데서 살면 고공병 걸린다고 기피를 했습니다. 고작 5층인데. 자,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주택난이 많이 이제 가중됐죠. 대한주택공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. 이때 탄생한 게 바로 최초의 이제 단지식 아파트 개념을 도입해서 지은 마포에 있었던 마포 아파트입니다. 6층 높이였고요. 또 종암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4배 갖췄습니다. 그런데 또 종암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이유로 또 미분양 사태를 좀 겪게 됐어요.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. 이 마포 아파트는 그 사건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. 동물 실험이요? 자, 동물 실험이면은 약간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좀 감지하려고 하는 게 약간 동물 실험 그렇죠. 같아서 그래야지 실험. 제가 봤을 때는 네. 저 아파트를 밑을 파다가 가스관을 건드렸나? 아니 진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.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. 옛날에는 그 기술이 저 아파트가 얼마 배성 씨. 그때는요 가스가 없었고요 연탄만 썼어요. 이제 웃으셔도 됩니다.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 못하신 분 많으시겠죠. 연탄가스 누출 사고입니다. 당시 이제 그 신문에 실린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1962년 12월 7일에 마포 아파트가 이제 준공되지 일주일 후였다고 합니다. 근데 연탄 누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일가족 6명이 중태에 빠졌으니까 아주 큰일이었죠. 그래서 그 중태에 빠진 피해자들은 아파트 부엌 구조가 잘못됐다. 피해를 보상을 해달라.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동물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. 우리 인체 기능하고 가장 좀 비슷하다는 설치류 그 실험 동물 있죠. 기니피그라고. 그래서 그 6마리를 이제 구해서 이제 방마다 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. 근데 결국은 기니피그가 문제없이 다 살았어요. 그래서 이제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사람하고 동물하고 어떻게 같으냐. 동물 실험만 갖고 안 된다. 인체 실험하라고 한 거예요. 근데 인체 실험을 하면 누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체 실험을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런데
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이 사건 때문에 부딪히던 이제 담당 건축부장이 있었습니다. 그 건축부장이 이씨 내가 하지,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.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? 설마. 다행히 아무 일 없었습니다. 다행이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아파트 입주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 한옥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로 이제 우리의 주거 형태가 넘어오면서 생활은 뭐 편리해졌죠. 근데 뭐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우리 삶이 과연 꼭 뭐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우리 한옥은 방들의 이름을 위치에 따라 정했습니다. 그래서 안방, 뭐 건넌방, 뭐 아랫방, 뭐 저 사랑 아래채방. 그리고 밥을 어느 방에서나 다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방에 밥상 놓으면은 그 식당 되는 거고, 이부자리 깔고 자면은 그 침실 돼요. 그 책 좀 읽려고 보면은 그 공부방이죠. 전에 한옥의 부엌에서는요 취사도 했지만은 뭐 아궁이 때니까 이제 난방도 했고, 목욕을 어디서 하신지 아세요? 부엌에서 했습니다. 왜냐면 아궁이에 뜨뜻한 물이고 거기다가 물을 데워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퍼서 쓸 수 있으니까 부엌에서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한옥의 부엌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? 주방으로 갈라지고 보일러실로 갈라지고 각각의 방들이 이제 기능에 따라 이름이 정해집니다. 그래서 뭐 침실, 옷방, 뭐 아이방, 뭐 거실, 주방, 뭐 식당, 뭐 욕실 용도별로 분할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?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집이 뭐 답답하고 다 나눠져 있으니까요. 좁다고 느껴지겠죠. 자, 너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심리가 달라지기도 하겠죠. 너비 연구도 많이 합니다. 네. 실험 참가자가 일상적으로 사는 공간보다 약간 좁은, 약간 넓은 네네. 이런 쪽의 공간에 그분을 한 30분 정도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좁아진 사람한테 당신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거, 각자 할 일을 잘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는데요. 약간 넓어진 데서 네. 평상시 공간보다 약간 넓어진 데서 한 30분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잘 협동하는 거. 아하. 가치관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. 그 너비에 따라서. 네.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다시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. 한옥의 가장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가운데 마당이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주장하기에 마당이 없는 한옥은 한옥이 아닙니다. 마당이 있어야 한옥입니다. 한옥의 정신은 마당에 있거든요. 근데 이 마당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? 하나는 자연을 의미합니다. 뭐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흐린 날 맑은 날 다 느낄 수가 있겠죠. 또 마당에서 기능이 뭔지 아세요? 이런 자연하고 소통도 있지만은 전에는 우리 결혼식도 했어요, 마당에서. 결혼식도 했어요. 뭐 생일 잔치는 당연하고 김장하죠. 요새 김장들 잘 안 하지만은 장례식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집안의 행사들을 다 마당에서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어떻게 합니까? 이런 행사들은 다 밖에 나가서 해야죠. 뭐 아파트 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. 마당이 없어지고 대신 거실이라는 우리의 그 소고 생활적 기능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을 대신해 가지고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? TV. 또 하나 있습니다. 소파. 맞습니다. TV와 소파가 이 우리 마당을 대신해서 거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자연이 아닌 미디어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아파트 생활에서는 이제 소진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삶의 공간이 한옥에서 이제 아파트로 변화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또 사고방식도 많이 변화해 온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사실 저는요, 주택 설계 때 저는 거실을 안 만들어 줍니다. 그래서 제가 악평이 높습니다. 거실은 되게 중요한 공간 아닙니까? 가족들끼리 모이죠. 그럼 많이 소통할 것 같죠? 네. 아닙니다. 리모컨 갖고 싸웁니다. 그랬던 것 이거 같습니다. 틀자 저거 틀자 하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소통 공간이 아니고 이게 갈등의 공간입니다. 거실이 저한테는. 그러나 대신 이제 그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뭐 독서 공간이라든지 뭐 음악을 같이 듣는다든지 가족들끼리 이제 취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을 이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제가 뭐 주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.